자, 준비 시간이 우리가 45초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답변 시간이 45초가 주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45초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답변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45초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라고 하면 학생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사이에 문장 몇 개를 집어넣어 줘야지 제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문장 하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6초, 7초 뭐 이렇게 돼서 하나씩 그냥 뚝뚝뚝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오케이? 근데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거랑 비슷한 문장을 만든다라고 하면 빠르면 13초, 늦어도 한 18초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하고 나오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말을 느린 대로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래서 이거를 작전을 잘 짜가지고 어떤 사진이 나와도 그냥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게 그거를 좀 봐줘야 됩니다. 일단 13초, 14초씩 걸리면 우리 안 끝나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쁘게 하라고 템플릿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문장 하나에 8초까지 줄어들거든요. 문장 하나에 8초까지 줄어들면 45초 안에 문장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5개까지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문장이 5개까지 가능하다고 하면은요, 5, 8, 40 문장 5개 만들고요. 자투리 시간 5초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투리 시간 나머지 5초에는요,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어떻게 문장까지 만들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문장을 만들 수는 없고, 일단 정해진 걸로 그냥 집어던지는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제일 만만한 게 우리 늘 뭐 있으면은 좋고 없어도 괜찮은 마지막 느낌을 마지막 5초에 이야기해 줄 텐데, 그게 여러분들 외웠던 기타 의견이었습니다. Overall, it looks 땡땡. Overall, it looks peaceful 하는 거 있었었죠. peaceful, relaxing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peaceful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가 이거는 솔직히 채점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 3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ETS 사진사들이 사진 찍으러 다닐 때요, 위험한 데 가면 산지 처리해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다치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 위험하다거나 뭐 안전하지 않은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진들 보면은 되게 릴렉싱해 보이고 피스풀해 보이고, 한 번씩 되게 심각해 보여서 serious해 보인다라거나 lively 혹은 crowded 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뭐 그 외에 뭐 색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overall it looks 뭐뭐 하는 건 한 3초 정도면은 누구나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우리 문장 몇 개 남았었다? 8초에 하나씩이라고 했으니까는 5개 문장 남아있는 거죠. 5, 8, 40. 그러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를 봐야 돼요. 일단 채점자들이 사진을 보면서 채점을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제일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보통 장소를 이야기해 줍니다. 장소를 이야기해 줘야지 채점자한테 지금 이 사진은 커피숍 사진이에요. 그러면 채점자도 사진 보고 커피숍이니까 맞네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레스토랑이라고 그러면 레스토랑입니다 라고 하면 레스토랑이 맞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장소를 좀 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말하기가, 채점자가 듣고 평가하기가 좀 좋아요. 오케이? 그러고 나면은 우리 3점 만점 받으려면은 꼭 필요한 게 2가지가 있었었습니다. 뭐였었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3점 만점 다 받으려면 꼭 필요한 2가지가, 첫 번째 약간의 세부묘사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2번째가 전체묘사 무조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묘사와 전체묘사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했었었는데, 얘네들 2가지 딱 집어넣고 나니까는 나머지 뭐뭐 남는다? 문장 하나, 2개 정도 남아요. 그러면은 저 2가지가 뭐다? 사진 전체를 저 둘한테 어깨에다가 걸쳐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시험장에 가서 말을 할 때에는요, 일단 제일 먼저 장소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포인트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2번째 포인트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부묘사는 언제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부묘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 하냐면은요, 세부묘사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이야기한다. 디테일. 그죠? 1번이나 2번이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싶을 때 저거를 깍두기 같은 저 아이를 데려다 쓸 거예요. 그래서 뭐 첫 번째 포인트에다가 여기서 표현이 부족한데 난 또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하면 여기다 얹어줄 수도 있고 여기다 얹어줄 수도 있어요. 2번에다가. 자, 그래서 1번이나 2번 문장에다가 좀 업히면은 더 다양한 표현이 될 수 있겠고 더 디테일한 묘사처럼 들리겠죠. 자, 그리고 나서 1, 2번에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기타 등등의 전체적인 묘사라든지 전체적인 물건 혹은 미처 언급하지 못한 기타 등등의 사람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전체 묘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맨 마지막에는 의견 집어넣어서 끝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으로 보면 장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전체 묘사,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됩니다. 괜찮은가요?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제가 말은 계속 1번, 2번 하는데 1번, 2번이 뭔지 잘 모르셨죠? 저 친구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장소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 속에 사람들이 있을 텐데 사진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사람이 아예 안 나오는 사진은 제가 경험했던 거는 한 9년, 10년 전쯤이에요. 그 이후로는요, 거의 대부분이 풍경이라고 할지라도 개미만큼이라도 무조건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보이기는 해요, 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지금 이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만난 상태에서 찍힌 사진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있다가 찍힌 사진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수업이 아니고 대면 수업이라고 하면은 학원에 모여 있겠죠? 모여있는 상태에서 우리 사진을 찰칵 찍은다고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있던 이유는 그냥 우연히 가다가 거기에 들렸더니 사진을 찍네가 아니고 우리는 약속을 하고 사전에 약속을 하고 이때 봅시다 라고 해서 약속을 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걸 이끄는 사람이 있겠죠. 오케이? 목적이 있다면은 이끄는 사람이 1번으로 가면 됩니다. 목적이 있으면은 목적을 이끄는 사람 1번. 비록 여러분들에 대한 사진이 만약에 내 뒤에서 찍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뒤통수밖에 사진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들어보세요. 사람들이요 책상에 앉아 있고요. 뭔가를 적고 있어요. 그들 앞에 한 남자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어요. 그 문장이랑 자, 사진 속에서요 한 남자가요 서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두 개가 똑같이 들리나요? 그렇지는 않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끄는 사람, 강의자를 먼저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강의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머지 사람들은 다 듣고 있겠구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이끄는 사람이 1번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제일 메인 포인트 끝냈으니까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 그 2번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사진을 봤는데 목적이 없어. 목적이 없는 사진이에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눈에 띄거나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1번으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눈에 띄거나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1번으로 잡아줄 거고요. 자, 2번은 어떻게 된다? 늘 똑같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2번. 자, 그리고 전체 묘사 같은 경우는 벽 같은 데나 어디에 뭐뭐가 있다 이런 것들 뭐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의견 기타로 끝 하는 거죠. 오케이?